변호사로 일을 하다 보면 말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갑질하는 클라이언트도 만날 때가 있고, 돈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손님은 왕이다라는 개념을 조금 확장해서 클라이언트가 없으면 변호사는 쓰레기다. 뭐 이렇게 그만큼 클라이언트는 중요하다. 내가 많이 알고 있고 내가 많이 경험해 본 것 자체는 무언가의 어떤 발판이 될지언정 그거 자체가 어떤 결과물이다라고는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그걸 토대로 더 나은 프랙티스를 할 수 있을 뿐이니까. 예. 중이 제 머리 못 갖고 의사가 집에 갈 수 없듯이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사건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실제로 그렇게 해보면 냉정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좋은 프랙티스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클라이언트를 잘 만나서 정말 거기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게 필요한데 그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만날 때 참 제일 부담되는 어, 단어가 있습니다. 실컷 일을 하는데 그 해놨던 일들이 전체가 이제 도로묵이 되거나 아니면 정말 부담이 돼서 더 이상 진행을 하기에 좀 무리가 될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매직 워드가 하나 있죠. 단어 하나인데 이제 음절로 치면 그 사음절인데요. 이게 이제 뭐 사실은요입니다. 사실은요. 이 사실은요는 아 이게 참 변호사를 도대체 어떻게 미디어나 뭐 드라마, 영화 이런 데서 어떻게 각색을 해놨고 이게 그려놨기 때문에 이런 행태가 되어버렸는지 모르겠는데 이 뭐 거짓을 이야기해 줘도 뭐 뚝딱뚝딱 뭘 만들어내서 사실처럼 보이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변호사이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소위 뭐 너랑 나랑 짜고 치는 건데 뭐 어때? 그냥 뭐 대충 알지? 뭐 눈치껏 해. 뭐 그러다가 본인이 뭐 찝찝해졌다라고 해야 될까? 나중에 가서는 사실은요, 이런 말을 하나 툭 던진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는 거짓을 뒤바꿔 드리고 이렇게 뭐 각색해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법에 있는 구멍이 나에게 좀 유리하게 어, 적용이 되어서 야, 이런 것까지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법조항이 아닌 것 같은데, 야, 이게 희한하게 내가 그 혜택을 보게 되네. 뭐 이런 일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뭐 거짓을 이렇게 교묘하게 감싸가지고, 마치 사실이 아니냐.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못 박아서 말씀드립니다. 행여나 이 형사법 관련된 뭐 범죄 드라마나 범죄 영화를 볼 때 Beyond Reasonable Doubt 이래서 뭐 합리적 의심 그 이상 넘어서 뭐 확신을 가졌을 때 어, 그 유죄를 뭐 때릴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유죄 아님 not guilty 그게 무죄를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유죄에 성립할 정도의 확실한 어떤 증거는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풀어준다 뭐 이런 내용들 그렇기 때문에 형사 변호사들이 주력을 갖춰야 되는 것들이 검찰이 들고 나온 증거 자체가 이 합리적 의심을 과연 없앤 것이 맞느냐 그게 아니라면 어 그런 합리적 의심에 해당되는 베네핏이라고 하는 혜택을 이 클라이언트가 봐야 되는 것이니까 범죄자로 취급하지 마라. 그 다음에 뭐 presumption of innocence라고 해서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모두가 일단은 무죄로 추정되어야 된다. 그러니 아무리 나빠 보이고 할지라도 손가락질하지 마라. 뭐 이런 형태로 변호사들이 하는 일들이 그렇게 보여지는 경우가 꽤 있다 보니까 야, 이거 뭐 돈만 있으면 뭐 유전 무죄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든 뭐 빠져나갈 수 있고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뭐 이해는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형사법은 형사법대로 법이 규정해 놓은, 그리고 세상이 납득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형사법의 기본 원칙이라고 하는 그런 beyond reasonable doubt로 뭐 evidence가 있을 경우에 convict 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convict 되기 전까지는 presumption of innocence로 뭐 당연히 그런 뭐 benefit을 봐야 되고, 이거 기본 원칙이거든요. 기본 원칙을 설명하고 있는데 내가 그 기본 원칙이 이해가 조금 안 된다라는 이유만으로 변호사는 다 그런 사람들, 이렇게 오해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주력으로 하는 업무 중에 뭐 이민 프랙티스가 있다 보니까 가짜 서류를 가지고 와서 뭐 경력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 달라. 내가 사실은 그 회사에서 다른 일을 했는데, 뭐 예를 들어 건설 회사에서 재무 업무를 보셨던 분이 건설 회사에서 이제 그 경력 증명서를 뗄 때 파일 일을 했는 것처럼 이렇게 뽑아오신 분이 계신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인민성에서 실사하다가 당연히 그런 것들이 들키죠. 실사가 이제 나오게 되면, 실사를 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걸리고 뭐 문제가 되고 비자가 거절되고, 특히나 이제 거짓 서류로 인한 비자 거절은 픽 40-20라고 해서 3년 밴까지도 걸려버리게 되는, 이거 뭐 크리티컬한 상황까지도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걸 왜 당신은 보호를 못 해주느냐, 이런 식으로 절대 하셔서도 안 되고 시도도 해서는 안 됩니다. 예. 변호사는 법을 명확하게 해석해서 그 법에 있는 구멍이라든지, 아니면 그 법이 나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을 잘 활용해서 내 클라이언트에게 best interest, 가장 최선의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법이 정해 놓은 범위 내에서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법이 정해 놓은 범위 내에서라는 것 자체가 거짓말을 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단적으로 예를 들어 TSS 비자의 경우에 TSS 비자 심사 중에는 모든 항목이 최종 비자가 심사가 되는 시점 기준으로 맞으면 됩니다. 비자를 제출할 때, 접수할 때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TSS 비자 신청할 때에는 영어 점수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라는 것들은, 영어 점수가 없어서 비자가 지금 만기되고 불법 체류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당연히 변호사가 no, no, no. 법 규정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일단 비자를 접수할 수 있다라고 당연히 안내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심지어 2년 경력조차도 비자 심사되는 기간에도 경력을 쌓아갈 수 있기 때문에 최종 심사 시점 기준으로 2년 경력이 있으면 되는 거니까, 이것도 심지어 비자가 거절되고 재심 가 있는 기간 동안에도 충분히 맞춰질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법을 어떻게 잘 해석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 클라이언트의 이제 베스트 인트레스트를 취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경력 자체가 없는 사람인데 가짜 서류를 어디서 만들어 와가지고 2년 경력 있는 것처럼 해달라라고 하는 것은, 이건 불법을 감행하자는 이야기고, 그 불법에 변호사를 끼워서 뭘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말을 들어주고 있는 변호사가 있다는 이야기는 변호사의 자질이 없고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신고해서 그냥 면허 날려야죠. 그런 사람을 변호사랍시고 여기 놔두면 모두에게 해만 끼칠 뿐입니다. 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절대 없었으면 좋겠고,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들이랑 일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나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서 잘 움직여 줄 것인가, 일해 줄 것인가, 거기에 대한 기대치를 법이라고 하는 범위 내에서 생각하고 기대하셔야 됩니다. 억만금을 주더라도 거짓을 진실인 양 이야기해 주는 것이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이라는 점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퇴근하면서 꽤 괜찮은 이야기가 하나 나온 것 같은데, 실제로 촬영된 내용을 들어보면 썩 또 마음에 들진 않겠죠. 그죠? 이 정도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